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유를 얘기하는가?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막상 시민의 자유는 제한하는가? 네, 입틀막.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선거를 마비시키고 언론과 노동조합을 장악하면서 했던 거는 대중 혐오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설노조 때려잡고, 그래서 화물연대 때려잡고, 네. 의사도 때려잡고 지금은 의외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마른 자유를 얘기하는데 권위주의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재벌의 자유죠. 총선이 따끔하게 중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부가 만들고, 그러니까 왜 정부가 철도지하고 엄청 커졌어? 공항 만들고 산업단지 짓고 아니 네? 그러니까 선거용 가치관이 따로 있고 실제 본심이 따로 있고. 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진보도 아니고 아니고 저건 그- 괴물이요. 아. 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팬데믹 때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게 이 지역 경제엔 도움이 많이 됐거든. 여러분의 마큰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사이다 요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글쎄 지난주에 또 큰일을 치르셨다 그래서 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네, 또 이렇게 복귀하셔서 네. 행복합니다. 지금 김갑수님께서 제가 딱 한 번 빠졌거든요, 오정TV. 네. 지금 윤혜 씨가 총선 2주 남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또 그다음에 엄청 사정도 모르고. 아는데 심지어 아는데도 호통을 치시는 그 정도로 지금 김갑수 문화평론가가 네.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음. 중요한 시기이다.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유를 얘기하는가?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막상 시민의 자유는 제한하는가? 네, 입틀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지? 뭐가 자유고 뭐가 아닌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윤석열을 막 비판하는데 개념적으로는 다 혼란스러운 거야. 엄청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거야. 그 자유도 여러 종류의 자유주의가 있는데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고 아, 최근에 달라요? 와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 그러는 건데 네. 이 사상이 이제 윤석열의 사상이고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예요. 신자유주의가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어. 하이에크. 하이엑. 하이엑. 그런데 이 사람이 1930년대, 40년대 이 독일의 히틀러의 출현, 또 러시아의 스탈린의 출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네. 이를 갈았어. 저런 독재자들이, 저런 전체주의자들이, 저런 파시스트들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사기꾼들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끄집어내. 근데 이 사람에 따르면은 정치가 경제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다. 여기까지는 들을만해. 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시장은 이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의 원리로,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건 신성불가침한 거야, 시장은. 근데 아, 국가가 비대해져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규제한다든가, 그걸 반대한 사람이군요. 하이엑은. 네. 규제를 한다거나, 네. 통제를 한다거나, 그럼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시장의 자유. 국가는 간섭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 게 최고다. 이 시장 경제. 그래서 네. 이거를 시장 경찰주의라 그래.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잘 지키고 저기 룰대로 운영되는가 그것만 감시하면 된다. 국가는. 네. 뭐 세금 걷고 규제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결국은 그거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사상을 만드는데 이런 게 이제 그 프리드만이란 사람이 계승해가지고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써. 네. 이것도 이제 선택할 자유, 개인의 선택의 자유다. 이러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이 책이었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요? 이걸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지는 그래.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가.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능력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왜 큰 정부를 만들어? 그런 게 악마라는 거야. 시장에 맡길 걸 정부가. 요즘은 위기에 처했지. 막 공급망의 위기가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고 기후 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게 저기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그랬는데 맡겨 보니 오히려 일자리 사라지고
불평등 심화되고 양극화. 양극화되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과거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요? 과거의 자유주의는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전통적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잘하네. 이게 한번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너진 게 1930년대 대공황이었어요. 그때 막 주가가 폭락하고 야 자유방임을 했더니 시장이 실패하는구나. 이 시장의 자유로운 자기조절 기능이 완전히 붕괴돼서 공황이 되니까 이게 전쟁으로 가고 그래서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고용을 만들고 이게 이제 유효 수요 창출이라고 수요를 국가가 만든 거야. 댐을 짓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 경기를 살려라. 이게 공황을 돌파한 자유주의가 퇴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신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 이런 것도 이제 그 뒤에 30년이 지나 80년대가 되니까 아니다 그것도 틀렸다. 옛날에 자유주의가 맞았다 해서 다시 등장한 게 이제 자유주의가.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신자유주의라 그래. 그럼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만 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 세금 적게 걷고 그다음에 민영화, 국가 공기업 매각해서 전기, 에너지, 철도 이런 거 민간에 팔아치우고. 그러면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뭐 그 나라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지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항상 절대적인 이념은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처럼 세금 진짜 많이 내는 나라들 있잖아요. 대신 복지가 좀 보편화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신자유주의가 아니겠네요. 그런 나라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 그래.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상이 지난 10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대립해왔던 사상이지. 그렇겠네요. 네. 국가의 개입을 주로 환영하느냐 부정하느냐로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우리나라 보수 진보도 그렇게 갈라져 있다고 봐요. 그렇네요. 하이에크는 이 민주주의도 위험하다고 받아. 진짜요? 민주주의가 왜 위험하느냐. 다수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컨대 노동조합이라든가 어떤 그 이익단체라든가 자기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내서 정치적 다수파가 돼가지고 경제에 개입해서 자기들 몫을 많이 가져가 버린다.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중민주주의를 혐오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이에크는. 그런데 때마침 1973년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칠레에서 원래는 아옌데 대통령이라고 이 아옌데 대통령은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재벌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시장보다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가 국민들 복지라든가.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아옌데. 아이엔데. 아옌데. 이라는 좌파 정책을 펴. 이 사람은 그러면서 국가가 실제로 국민 소득이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보수가 가장 공격하는 지점이죠. 좌파 복지 그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재벌들이 난리야 이제 저 대통령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칠레에서.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아이엔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요. 그런데 그 군부를 미국의 CIA가 은밀하게 지원을 하고 재벌을 돕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권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의 CIA가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이게 몇 년도인데요? 73년. 어머나. 그런데 아이엔데 대통령이 이 쿠데타군에 맞서다가 대통령궁에서 막 총 쏘면서 오잖아요. 그 서울의 bom보다 더 했어. 그러면서 장렬하게 총에 맞아서 죽어. 그래가지고 사실 전 세계 이 진보적 지식인들한테 아이엔데는 대단한 영웅이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 군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돼. 약간 우리 전두환이 점령했듯이. 그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압이 돼. 대부분. 그렇구나. 우리도 뭐 사실은
오공화국이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노체트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데 경제적인 기득권들을 인정하고 세금 깎아주고 복지 줄이고 이러면서도 언론은 통제하고 그러면 노동조합 탄압하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이에크가 그때 73년에 피노체트가 등장하기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보고 완전히 환타스틱. 바로 저거야. 왜냐하면 피노체트 하는 게 저게 바로 자유주의야. 아 진짜요? 아이엔데는 시장에서 권력을 뺏었다면 피노체트가 원상 회복시켜져가지고 피노체트를 찬양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왜 문제냐? 이 피노체트에 의하면은 이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선거를 마비시키고 언론과 노동조합을 장악하면서 했던 거는 이 사람에는 기본적인 사상이 대중 혐오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우매한 존재고 지들 이익만 찾지 이런 어떤 시장의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런다. 우와.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억눌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독재를 하는 거지. 이게 시장이 최고의 그렇네. 경제 권력이 최고의 우선이고 그거를 받들고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시장 독재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제가 뭐 쑥스럽지만은 이거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성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서 더욱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궁은 약산성 pH 4.5 밸런스를 유지해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Y존의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될 수 있고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신 여성분들께는 여기 있는 여성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앉아서 하면은 새거든요. 누워서 자기 전에 딱 에센스 넣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탄력이 귀찮으면 남편 시키면 돼. 상담 문의는 1588-5570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도 여기에 상담 전화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딱 대기하고 계세요.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거든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여궁.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오늘은 책 소개인데 이게 책 하면 여러분들 짜증 내시는데 네. 제목이 내전 대중혐오 법칙. 제목이 많이 멀어지거든요. 지금. 좀 너무 어려워요. 골치 아프죠? 네. 피에로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피에로 소베르트, 오 개강. 이 4명의 공저자가 네. 예, 이 사람들 다 유럽의 사회학 정치학 교수예요. 같이 쓴 거예요? 예. 이 책을? 예. 최근에 쓴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학회가 있어. 거기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부제가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예, 그 책의 제 2장에 네. 신자유주의의 대중 혐오, 요게 한 20페이지 돼.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읽어보면은 네. 왜 이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느냐. 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하고 그거 똑같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2장 대중혐오. 아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언론 입틀막 한다. 복지 사그리 조진다. 이 경제적 권력에 대한 찬양. 네. 신자유주의가 80년대 노래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73년 피노체트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피노체트가 잡았어요, 칠레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칠레는? 그 뒤로 꽤 오래 가요. 이 8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이 군사 독재가 청산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와. 그리고 칠레가 완전한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국가 겉은 멀쩡한 거예요. 성장은 하니까. 근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극심한 불평등, 사회 혼란, 계층 간 갈등 이런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목받는 거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K-팝이 발전해 있고. 근데 이런 것만 보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1위, 세계 출산율 최악이죠. 사상 최악, 네. 거의 꼴찌. 맞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후퇴, 요. 그다음에 주거 비용, 사회적으로 적대 갈등, 증오, 혐오가 싹트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 보야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면 뭐합니까? 안에가 다 썩어 있고 국민들이 불행하면 그 나라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권력자가 시민을 안 믿어, 국민을 안 믿어. 대중을 혐오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도 방통위, 방심위, 통제 기능을 자꾸 할자시킨 게 언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런 걸 보는 시민들이 선동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규제하고. 해서 징계 때려야 돼. 벌점 줘야 돼. 대중혐오주의에서 나온다는 신자유주의가 정치를 하려는 놈들. 요런 놈들이 혐오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대중을 혐오한다는 건 결국 다수의 국민을 혐오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합니까?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마지막 민생회의라 그러면서 깎아준 전기세하고 각종 분담금 그거 다 철폐한다 그랬잖아요. 뭐 예컨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12,000원가량 영화 티켓을 끊으면 그 중에 몇백 원은 영화 발전 기금이에요. 네. 이런 게 부담금이라 그래요. 네. 표를 내면서 다른 공익적인 돈을 더 내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거 다 없애라. 왜요? 시장 논리에 안 맞는다. 왜 공적 가치를 거기다 넣냐.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영화만큼 가치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영화관은 영화관만큼 돈 벌는데 뭐가 끼어들어? 이거 안 돼. 시장에 맡겨. 그렇게 다 없애면은 세금 엄청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자유의 순수성을 종교적으로 신봉해. 나는 이거 새로운 발견인데 윤석열 정부가 피노체트 노선이다. 그래서 왜 건설노조 때려잡고, 그래서 화물연대 때려잡고, 네. 의사도 때려잡고 지금은 그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위험한 카르텔이야. 반칙과 특권 그룹이야. 깨야 돼. 이런 그 대중 혐오. 본인이 깨질 생각은 전혀 없군요. 그래서 검찰 카르텔은 얘기 안 하죠. 근데 진짜 저는 어떤 부분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그 자본에 대해서는 항상 자유에게 맡기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 계속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이렇게 불러다가 약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건 자유주의적 품격이 아니죠. 네, 전혀 그런 반대되는 아예 모습인데. 만나지도 말아야지. 네, 맡겨야지. 아예 만나지도. 근데 안 여기서 맞아요.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피노체트가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에서 자기한테 정치적인 이익이 된다면은 자기가 만든 자유의 원칙도 깬다는 거예요. 웬 내로남불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투명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거 사기꾼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경제 자유를 숭배하면 왜 재벌을 몸종같이 데리고 그러니까요. 다니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권위주의자라는 맞아. 왜 권위주의. 권위주의냐? 그 신성한 시장의 권위를 또 권위로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손을 잡고 결탁하고 유착되니까. 아 그리고 맨 위에 권위는 내가 있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컨트롤하고. 피노체트가 재벌 권력하고 결탁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재벌의 자유죠. 자본의 노예들이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기업 자산을 많이 매각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지도세도 모르게 쓸만한 자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우리가 자원외교해서 MB 때 해놓은 것도 많이 매각해서 팔아치웠고, 그 다음에 세수 결손이 확 와가지고 진짜 원하지 않게 지들이 작은 정부 만드는데 진짜 작아진 거예요. 세금이 안 갇히니까. 이래갔는데 문제는 총선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총선 때는 표가 급하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하는구나. 고속도로 정부가 만들고, 그러니까 왜 정부가 엄청 커졌어? 공항 만들고, 산업단지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 정부인지 몰라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완전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900조 1000조 드는 걸 정부가 앞서서 다 한다 그러면 푸틴이나 시진핑,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 사상, 가치관 이런 것도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일관적인 게? 그러니까 선거용 가치관이 따로 있고, 네. 실제 본심이 따로 있고. 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국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국가냐? 국민들만 진짜 완전 개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윤석열 정부의 신락 같은 희망이 의대 증원을 하면서 진짜 이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호감을 보였던 국민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예 대책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게 바로 대중혐오 방식으로 그 옳은 얘기도 방법을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환자들만 피해보고 수구위와 공론, 그게 없잖아요. 이 과정이 없는 거죠. 2년 동안 단 하나라도 한 게 있어요? 앞서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매우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에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 저렴하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바로 이 10,000원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하시면 2,000원 추가 적립해드리고, 그 친구가 이용 시마다 2% 추천인에게 적립이 됩니다. 이용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입니다. 즐거운 시간 뒤에 끝까지 안전하게 대박 114 앱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대박 114 대리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 캐라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합니다. 첫째,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4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개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되는 특허받은 성분, 의사가 추천하고 믿고 쓰는 캐라셀입니다. 그 캐라셀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성이 있는, 그러니까 두꺼워진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그냥 주무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네. 요거 하나를 벗겨요. 네.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네. 붙여, 감어. 네. 자, 8시간 끝.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쓰실 수 없는데요.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더 관리를 못 하시죠. 사랑하는 분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김종대 TV 입력해 주시면 3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건강엔 캐라셀 패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대표적 언론 플랫폼이 조중동입니다. 네. 가끔 조중동이 윤석열을 조질 때가 있어. 그 논설 칼럼을 잘 읽어보면은 너 왜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안 하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팔비 틀어서 저기 자영업자들한테 이자 깎아줬잖아요. 25만 원씩 돌아간다며. 이건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지. 이거는 전체주의 방식 아니야.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보수가 아니었잖아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건 그, 괴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조중동도 대통령 만드는데 한몫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임을 져야지. 네. 그런데 우리가 전체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이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는 네. 주권자인 시민이 경제 룰이 잘못됐을 땐 과감하게 바꿔라. 그러면 총선을 지나서 진짜 한 3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았잖아요. 이대로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거 막 짬뽕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본질은 신자유주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럼 알아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복합위기라 그래. 네. 자영업자들 대기업 대출 만기가 4월부터 다 돌아와 지금. 7월까지가 고비야. 지금 보릿고개 넘어야 되고 그럼 엄청 어려워. 그럼 재정 투입 안 하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 아무 주변에 식당에나 가봐. 지금 다 죽을라 그래.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은 해서 산소호흡기인데서 일단은 살려놓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나중에 시장을 얘기하든 뭘 하든 간에 맞아. 이래야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 근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해. 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팬데믹 때 그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이 지역 경제엔 도움이 많이 됐거든. 네, 됐죠. 당연히 많이 소상공인들, 도움이 자영업자들 다 됐죠. 그걸 주장한 거야. 네. 그리고 그때보다 규모가 작아. 네. 요거 다 따지면 한 13조 원 들어. 엊그제 조중동이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현금 살포다. 큰일 났다 이거. 네. 또 좌파에 병 도졌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 한국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더 침체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 이렇게 잘 살펴보면 왜 독일이라든가 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왜 저기 그때 재난지원금을 손실의 90%까지 그 보전을 해. 일본도 그렇죠. 네네네. 그런 나라들이 지금 회복이 빠른 거야. 근데 저도 요즘 뭐 방송 나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젊은 패널들하고 이래 얘기하다 보면은 이 2030 젊은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아, 이 신자유주의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감히 국가의 혜택을 입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고 세금으로 내 지갑에서 나가? 이런 거를 극도로 혐오하는 그 꼭지점에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 소위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죠. 거기가 2030의 이런 신자유주의, 능력주의를 가장 자기 정체성으로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원하는데 이렇게 갈등을 정치에서 조장하면은 결국에는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중간 정도 내고 복지도 중간 정도 하자는 게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나 독일은 세금을 왕창 내고 국가가 책임도 많이 져줘. 이것은 대부담 대복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부담 소복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세금으로 했을 때는 어떤 걸 더 지? 대체적으로 유승민 수준이에요. 유승민 수준이고. 네. 중부담 중복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에 항상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복지로 돌아올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이게 국민의 70%인데요. 오, 그런 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걷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놔준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한다, 공약이 남발되고 실제로 거기 관심이 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과연 국가를 살리는 걸까요? 지금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국가로 맞아. 가려면은 어느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걸 원래 정치인들은 책임 있게 밟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거 때 또 먹고 살기 바쁘지만은 챕터 2를 봐라.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대중 혐오 섹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뭉치고 대중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르지 않아요? 네. 약간 뭉쳐서 뭔가 그걸 타파하고 이겨내는데 근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평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완벽한 중간평가잖아요. 총선이 따끔하게 중간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때는 대중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충동적인 존재라 그래서 구스타프 루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부터 군중들은 다스려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존재라 그랬는데 크라우드, 군중이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한 시민, 대중을 넘어 지금은 그걸 공중이라 그래. 똑똑한 시민. 그렇네. 군중으로 보면 혐오하게 돼 있다. 통제하게 돼 있다. 우린 공중이 되어야겠네. 그렇지. 절대 혐오를 생각할 수도 없게. 무서워하게. 그래서 우리 같은 유튜브나 방송의 임무는 시민들이 우매한 지도자들의 선동당하지 않는 똑똑한 시민들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 지식인들의 임무라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의 임무입니다. 네. 오늘 방송 굉장히 알찼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시지만은 반드시 꼭 투표로서 공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